내 오빠도 없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야 해? 안 돼. 이건 우리 겨운 사진이야. 빗소리가 처마 끝을 때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다. 언니, 그냥 나가세요. 신우이 수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칼날 같았다. 이 집은 오빠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나는 우리가 아니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다.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온몸이 후들거렸다. 추워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물었을 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닫았다. 쾅! 그 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대문 앞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다. 빗물이 무릎을 적셨다. 어머니,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섞였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커튼 사이로 어머님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손을 들었다. 애원하듯이. 하지만 어머님은 그냥 커튼을 닫아버리셨다. 어둠이 내려왔다. 집안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거실 불, 현관 불, 그리고 2층 불까지. 나는 그 앞에 혼자 남겨졌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옷이 흠뻑 젖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손은 파랗게 질렸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오빠에게 말해야 했다. 나 지금 집 밖이야. 수진이가 날 내쫓았어. 어머님도 가만히 계셨어. 하지만 화면은 깜깜했다. 배터리가 죽어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대문, 익숙한 창문, 익숙한 지붕. 2년 동안 내가 살았던 집이었다. 아니, 살았다고 믿었던 집이었다. 언니가 이 집에 있으면 오빠가 돌아와도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없어요. 수진이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나 보다. 캐리어를 끌고 일어섰다. 바퀴가 빗물 웅덩이를 지나갔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외면당한 적 있으신가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 결혼식 날이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했다. 하객이 많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 진심 어린 축복만 가득했다. 어머님은 그날 환하게 웃으셨다.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요. 어머님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다. 손이 따뜻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도 울컥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어머니,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결혼 후 1년은 행복했다. 어머님은 상냥하셨다. 아침마다 잘 잤어요? 라고 물으셨고, 저녁에는 같이 드라마를 보며 웃으셨다. 남편 민준 오빠는 나를 아꼈다. 퇴근하면 오늘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었고, 주말에는 손잡고 산책을 나갔다. 우리는 네 식구였다. 어머님, 아버님, 오빠, 그리고 나. 그런데 1년 전 수진이가 돌아왔다. 신우이 수진이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했었다. 서울에서 일하며 자취를 했다. 가끔 명절 때만 집에 왔다. 하지만 회사가 망했다.
수진이는 직장을 잃었고 자취방을 빼야 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나 다시 취직할 때까지만 있을게.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우리 딸. 천천히 쉬면서 찾아봐. 그때부터였다. 식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녁 6시. 어머님이 상을 차리셨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수진아, 밥 먹어라. 응, 엄마. 수진이가 먼저 앉았다. 어머님이 수진이 앞에 국그릇을 놓으셨다. 건더기가 많이 든 그릇이었다. 두부도 크게 썰어 넣으셨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언니,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같이 먹어요. 오빠가 불렀다. 나는 손을 닦고 식탁으로 갔다. 그런데 내 자리가 애매했다. 원래 내 자리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나는 구석 자리로 옮겨 앉았다.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는 피곤할 텐데 언니가 설거지 좀 해줄래요? 어머님의 목소리였다. 따뜻하지 않았다.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시키는 거였다. 네, 어머니. 나는 대답했다. 웃으려고 했지만 입가가 굳었다.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다. 건더기 많은 찌개를 떠먹으며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라고 말했다. 나는 국물만 남은 찌개를 바라봤다. 왜 저만 언니인 걸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수진이는 딸이고 나는 언니였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갔다. 나는 혼자 부엌에 남았다.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다. 그릇에 묻은 기름기가 잘 지워지지 않았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거 봐. 웃겨.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웃었다. 어머님도 함께 웃으셨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릇을 닦았다. 주방 창문 밖은 어두웠다. 내 얼굴이 유리에 비쳤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여보, 부산 출장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오빠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응, 조심히 다녀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오빠가 없으면 이 집에서 나는 혼자였다. 오빠는 현관문을 나섰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다. 그리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오빠가 떠난 지 하루가 지났다. 나는 빨래를 개고 있었다. 안방 침대 위에 오빠 셔츠를 가지런히 놓았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수진이였다. 언니, 응.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는 팔짱을 낀 채 문틈에 서 있었다. 오빠도 없는데 언니 혼자 넓은 방 쓰는 건 이상하잖아요. 뭐? 나 이 방 쓸게요. 언니는 작은 방으로 가요. 심장이 철렁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는 나랑 오빠 방인데. 오빠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언니 혼자 쓸 건데. 그럼 나한테 양보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이건 언니 그렇게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이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나는 거실로 나갔다.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어머니, 수진이가 지금 우리 방을 쓰겠대요. 어머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수진이 말이 맞아요. 네, 그냥 며칠인데 뭐. 민준이도 없는데 언니가 양보하면 되잖아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하지만 어머니, 언니, 설마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뒤에서 말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됐네요. 감사해요, 언니. 수진이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30분 후, 내 옷가지들이 복도에 쌓여 있었다. 수진이가 직접 꺼낸 거였다. 언니, 여기 있어요.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수진이는 웃고 있었다. 나는 옷들을 안고 작은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다. 창문은 작았다.
햇빛도 거의 안 들었다. 벽지는 낡아서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이 방은 원래 창고였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오빠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해 보였다. 오빠, 나 지금, 뭐야,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우리 방을 차지했어. 나한테 작은 방으로 가래.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여보, 며칠만 참아. 내가 돌아가면 다 정리할게. 하지만 오빠, 미안해.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 나중에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며칠이 아니라 매일이에요, 오빠.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밤이 깊었다. 작은 방 창문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다. 가느다란 빗줄기였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이불에서 눅눅한 냄새가 났다. 복도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거 봐. 예능 진짜 웃겨. 수진이 목소리였다. 그러게. 호호호. 어머님도 웃으셨다. 둘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다.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몸을 웅크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참아야 해. 며칠만 참으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며칠이, 정말 며칠일까? 천장을 바라봤다. 낡은 천장에 금이가 있었다. 금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나도 그 금처럼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아침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터졌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수진이가 거실에서 뛰어나왔다. 얼굴이 새아줌다. 왜 그래? 어머니 팔찌, 어머니 금팔찌 못 봤어요? 금팔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못 봤는데. 이상한데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수진이는 다시 어머님 방으로 뛰어갔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갔다. 어머님 방은 난리가 났다. 서랍이 전부 열려 있었다. 이불도 들쳐져 있었다. 어머니, 정말 없어요? 수진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은 침대 옆에 앉아 계셨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응, 없어. 분명 어제 저녁까지 서랍에 넣어뒀는데 이를 어떻게, 그 팔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유일한 유품인데 어떡해요, 엄마. 그리고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를 바라봤다. 언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언니가 못 봤어요? 네. 언니, 혹시 어머니 방에 들어간 적 있어요? 어제 수건 가지러 들어갔었는데. 순간 수진이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때, 어제 언니가 어머니 방에 들어간 거 제가 봤어요. 분명히 봤다고요.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는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졌다. 야, 수진아. 나 그냥 수건 가지러 들어간 거야. 팔찌는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럼 왜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수건은 욕실에도 있잖아요. 그게 욕실 수건이 다 떨어져서. 변명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할머니 팔찌,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이 차가웠다. 어머니, 저 정말 안 가져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정말이에요. 저는 수건만 가져갔어요. 그래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럼 왜 하필 어제 내 방에 들어갔어요? 그건 수건이 필요해서. 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다시 소리쳤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언니가 어머니 방 서랍 앞에 서 있는 거. 뭐? 나 서랍은 열지도 않았어.
그럼 왜 서랍 앞에 서 있었어요? 그건 수건이 서랍 옆 선반에 있었으니까. 변명은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 할머니 유품을 훔쳐가다니. 나 안 훔쳤어.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어머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 정말 안 가져갔어요. 어머님은 천천히 일어나셨다.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한숨을 쉬셨다.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다. 어머니, 이제 나가봐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나가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다. 복도에 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에 기댔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바닥에 동그란 물방울이 생겼다. 왜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 손이 떨렸다.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이 흔들렸다. 물이 넘칠 뻔했다. 겨우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메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초침이 돌아갔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시간은 흘렀지만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오후가 됐다. 나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밖에서 수진이와 어머님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엄마, 언니 방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 당연하죠. 팔찌가 어디 갔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졌다.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똑똑, 들어가도 돼요? 수진이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와 어머님이 들어왔다. 언니, 미안하지만 방 좀 확인해야겠어요. 수진이는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차가웠다. 둘은 내 가방을 뒤졌다. 서랍도 열었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없네요. 수진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둘은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 다음 날부터 집은 달라졌다. 아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저녁 6시,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다. 어머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머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물러났다. 30분 후 거실에서 밥 먹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많이 먹어. 응, 엄마, 맛있어.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웃음소리. 나는 작은 방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다. 식탁에는 두 사람만 앉아 있었다. 어머님과 수진이. 내 자리는 없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 밥도 안 주는 거야. 손이 떨렸다. 문을 닫았다. 배가 고팠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갔다. 밥솥을 열었다. 밥이 조금 남아 있었다. 바닥에 눌러붙은 밥이었다. 국도 조금 남아 있었다. 건더기는 하나도 없었다. 국물만 남았다. 나는 조용히 밥을 퍼서 작은 공기에 담았다. 국물을 떠서 밥 위에 부었다. 그리고 구석 식탁에 혼자 앉았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차갑고 딱딱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켰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텅 빈 부엌에 울렸다. 쨍그랑 공허한 소리였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거 봐. 진짜 웃기다. 호호, 정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밤 9시. 나는 작은 방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뚜루루.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끊었다. 다시 걸었다. 뚜루루. 고객님께서 또 끊었다. 3번, 4번, 5번. 계속 안 받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다. 왜 안 받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문자를 보냈다. 오빠, 나 힘들어. 연락 좀 해줘.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밤 11시. 나는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다. 방은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았다. 밖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일찍 자. 내일 면접 있잖아. 응. 엄마, 잘 자.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창문을 바라봤다. 밖은 깜깜했다. 달도 없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제 집인가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봤다. 금이 간 천장, 낡은 벽지.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다. 방이 너무 추웠다. 이불을 끌어당겨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따뜻해지지 않았다. 마음이 얼어붙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가니 어머님과 수진이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나는 인사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으셨다. 수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둘은 계속 밥을 먹었다. 나는 서 있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나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다.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울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다. 나는 유령처럼 살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으니까. 밥도 혼자 먹었다. 남은 밥, 남은 국물, 그게 내 몫이었다. 저녁이 되면 작은 방에 틀어박혔다.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 집인가? 나 정말 가족인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만 아팠다. 숨 쉴 때마다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 다음날 오후,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 김치도 떨어지고 파도 사야 했다. 어머님께 말씀드렸지만 대답이 없으셨다. 그냥 나갔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하늘이 어두워졌다. 구름이 잔뜩 끼었다. 비 오려나.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려는데 이상했다.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캐리어였다. 내 캐리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야, 이게. 캐리어 옆에 내 옷가지들이 담긴 가방도 있었다. 화장품 파우치, 신발, 심지어 베개까지 전부 밖에 나와 있었다. 손이 떨렸다. 현관문을 열었다. 안에 수진이가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왜 내 짐이 밖에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언니 그냥 나가세요. 뭐? 이 집에 도둑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야, 수진아, 나 도둑 아니야. 증거 없잖아요. 팔찌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건 내가 안 가져갔다니까. 그럼 어디 갔어요? 언니 말고 누가 가져갔어요? 수진이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언니, 제발 좀 나가줘요. 오빠 돌아오기 전에. 수진아, 나는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수진이가 손을 들어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진아, 제발. 오빠 올 때까지만 기다려줘. 나는 애원했다. 오빠한테 얘기하면 다 풀릴 거야. 오빠는 날 믿어줄 거야. 오빠도 이해할 거예요. 수진이가 끊어 말했다. 언니 같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뭐라고? 언니가 이 집에 있으면 오빠가 돌아와도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없어요. 수진이는 캐리어를 밀어 대문 밖으로 밀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세요. 나는 캐리어를 붙잡으려 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거짓말. 직접 물어보세요. 수진이가 뒤를 돌아봤다. 거실에 어머님이 서 계셨다. 나는 어머님을 바라봤다. 어머니, 설마.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천천히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문을 닫으셨다. 딸깍. 그 소리가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봤죠? 어머니도 원하세요. 수진이가 말했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언니. 수진이는 남은 가방들도 밖으로 밀어냈다. 안 돼. 안 돼. 나는 문틈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수진이가 문을 밀었다. 쾅. 문이 닫혔다. 나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수진아, 문 열어, 제발.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제발. 문 좀 열어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똑, 똑. 처음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졌다. 우두둑. 빗소리가 커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차가웠다. 캐리어가 벌써 젖기 시작했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전부 비에 젖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휘청거렸다. 겨우 일어섰다. 뒤돌아봤다. 집을 바라봤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다. 어머님 방이었다.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다.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손을 들었다. 어머니. 하지만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커튼이 닫혔다. 불도 꺼졌다. 하나씩. 현관 불, 거실 불, 2층 불, 전부 꺼졌다. 집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만 빗속에 남았다. 비는 더 세게 내렸다. 옷이 흠뻑 젖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캐리어를 잡을 수 없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주워들었다. 화면에 금이 갔다. 그리고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배터리가 죽었다. 안 돼.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빗물 웅덩이에 차가운 물이 무릎을 적셨다.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흘렀다. 비와 섞였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끝이 파랗게 질렸다. 입술도 파래졌다. 겨우 일어섰다. 캐리어를 끌었다. 바퀴가 물웅덩이를 지나며 철컥거렸다. 한 발, 한 발. 집에서 멀어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빗속을 걸었다. 캐리어를 끌며 정처 없이.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따뜻한 집으로. 나만 갈 곳이 없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불빛이 보였다. 24시간 카페였다. 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딸랑.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카운터 직원이 나를 쳐다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돈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렸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직원이 황급히 나와서 주워줬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겨우 돈을 냈다. 커피를 받아들고 구석 자리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목구멍을 태우며 내려갔다. 창밖을 바라봤다. 길 건너편에 한 가족이 걸어가고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 아빠가 우산을 받쳐들고 엄마가 아이 손을 잡았다. 아이는 웃으며 물웅덩이를 폴짝폴짝 뛰어넘었다. 행복해 보였다. 가슴이 미어졌다.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는데. 눈물이 또 흘렀다. 닦아냈다. 하지만 계속 흘렀다.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은 금이가 있었지만 다행히 켜졌다. 배터리 5%.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뚜루루, 뚜루루.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오빠, 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눌리지 않았다. 지우고 다시 썼다.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오빠, 전송.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배터리 3%. 다시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여보세요. 오빠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나는 소리쳤다. 카페 안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빠. 나 지금, 잠깐만. 지금 회식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오빠, 잠깐만. 나 지금, 뚝. 전화가 끊겼다. 오빠?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다. 화면을 봤다. 통화 종료. 그리고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배터리가 죽었다. 아,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붙잡았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커피잔을 다시 들었다. 이미 식어 있었다.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쓰디쓴 맛이었다.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에선 비명처럼 울렸다. 시간이 흘렀다. 밤 10시, 11시, 12시.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진작에 다 마셨다.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창밖비는 여전히 내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줄기가 보였다. 내 숨결이 창문에 다 뿌옇게 서렸다. 손가락으로 유리를 그었다. 흐린 자국이 남았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너무 피곤했다. 온몸이 무거웠다.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잠깐만 쉬자. 얼마나 지났을까? 손님.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눈을 떴다. 카페 직원이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열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마에 손을 갖다 댔다. 뜨거웠다. 저, 괜찮아요. 일어서려 했지만 어지러웠다. 휘청거렸다. 직원이 부축했다.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정말. 나는 겨우 캐리어를 잡았다.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섰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다. 하지만 몸은 뜨거웠다. 한 걸음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걸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다리가 풀렸다. 그리고 쓰러졌다. 새벽 5시. 민주는 집 앞에 도착했다. 출장이 예정보다 이틀 일찍 끝났다. 아내를 보고 싶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다녀왔어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현관에 아내 신발이 없었다. 여보, 어디 갔어? 거실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다. 엄마, 저 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디 갔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이상했다. 집 나갔어. 뭐요?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집을 나갔다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오빠 왔어? 수진아, 아내 어디 갔어? 엄마가 집 나갔다는데.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가 그냥 나간 거야. 왜? 어머니 금팔찌를 훔쳐가려고 했거든. 뭐? 민주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할머니 유품이잖아. 그걸 언니가 가져가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따졌더니 그냥 짐 싸서 나가버렸어. 수진이는 눈을 피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아내가 그럴 리 없어. 오빠, 사실이야. 증거 있어? 그건. 수진이가 말을 흐렸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뭔가 잘못됐어. 직감이 왔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다. 그때 연결됐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이 핸드폰 주인분이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민준의 심장이 되섰다. 뭐라고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 아내예요. 무슨 일이에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행인이 발견해서 119로 이송됐어요. 지금 고열이 심하고 탈진 상태입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지금 갑니다. 민주는 뛰쳐나갔다. 병원 응급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환자 이름이 303호 침대요. 간호사가 가리켰다. 민주는 커튼을 젖혔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침대에 아내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링거를 맞고 있었다. 여보. 민주는 다가갔다.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다. 오빠?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나야. 내가 왔어. 민주는 아내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오빠, 나 집에서 쫓겨났어. 뭐? 수진이가 날 내쫓았어. 엄마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목소리가 떨렸다. 금팔찌도 나 안 가져갔어. 정말이야.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주는 아내 손을 꽉 쥐었다. 아내는 모든 걸 말했다. 수진이가 안방을 차지한 것, 금팔찌가 없어진 것, 자신이 도둑 취급받은 것,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그리고 결국 집에서 쫓겨난 것. 민주는 들으면서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늦었어. 오빠, 미안해, 여보. 내가 전화를 못 받아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주는 아내를 꼭 안았다. 아내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렸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1시간 후, 민주는 병원을 나섰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됐다. 주먹을 쥔 채 집으로 향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쾅! 어머니와 수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민준아,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진짜 이런 일을 했어요? 무슨 소리니?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정말로?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수진이가 나섰다. 오빠, 그게 너 입 닥쳐. 민준이 쏘아붙였다. 수진이는 움찔했다. 오빠가 이렇게 화낸 건 처음이었다. 수진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오빠, 그게 언니가 금팔찌를.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 소리쳤다. 아내한테 다 들었어. 네가 뭘 했는지. 안방 뺏은 것도 아내를 도둑 취급한 것도 전부.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 나는. 닥쳐. 말도 하지 마. 민주는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도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수진이 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몰랐어. 몰랐다고요? 아내가 쫓겨나는 걸 몰랐어요? 수진이가 금팔찌 일이 있어서. 금팔찌요? 민주는 비웃었다. 그 금팔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없어졌잖니. 아니요. 민주는 수진이를 쏘아봤다. 수진아, 내 방서랍 한번 열어볼까?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오빠, 열어봐, 지금 당장. 싫어. 열라고. 민준이 수진이 방으로 걸어갔다. 수진이가 막아섰다. 오빠 안 돼. 하지만 민주는 수진이를 밀어냈다.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금팔찌가 거기 있었다. 이게 뭐야? 민주는 금팔찌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도 다가와 봤다. 입을 막았다. 수진아, 이게. 엄마, 나는.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나는 그냥 뭐.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언니를 쫓아내고 싶었어?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해, 오빠. 미안하다고 다야. 민주는 금팔찌를 바닥에 던졌다. 쨍그랑, 내 아내를 쫓아낸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민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민주는 거실로 걸어갔다. TV 옆 선반을 열었다. 작은 검은색 기기를 꺼냈다. 뭐 하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CCTV 녹화기요. CCTV? 네. 제가 출장 갈 때 집 보안 때문에 몰래 설치했어요. 거실이랑 복도에.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오빠, 설마. 그래, 전부 녹화됐어. 민주는 녹화기를 TV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졌다. 앉으세요. 다 같이 봅시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어머니와 수진이는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는 온몸이 떨렸다. 민주는 리모컨으로 날짜를 찾았다. 여기 4일 전. 화면이 재생됐다. 녹화 영상. 4일 전. 오후 2시. 화면에 어머니 방이 보였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금 팔찌를 꺼냈다. 그걸 손에 쥐고 자기 방으로 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입을 막았다. 수진아, 네가.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계속 재생했다. 녹화 영상 4일 전 저녁 7시. 거실에서 어머니와 수진이가 대화하고 있었다. 엄마, 팔찌 없어졌어. 뭐?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어제 언니가 엄마 방에 들어간 거 봤어. 정말? 응, 서랍 앞에 서 있었어.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 언니를 내보내면 오빠가 우리한테만 집중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언니 때문에 오빠가 우리한테 신경을 덜 쓰잖아요. 언니만 없으면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화면이 멈췄다. 민주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엄마가 한 말이에요.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나는. 왜요? 왜 수진이 말을 들었어요? 나는 수진이가 힘들어해서. 그래서 내 아내를 희생시켰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내 아내가 뭘 잘못했어요? 수진이 힘든 거랑 아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민주는 비웃었다. 아내가 쫓겨나는 걸 보고도 몰랐어요. 빗속에서 쫓겨나는 걸 창문으로 보고도 몰랐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민주는 수진이를 돌아봤다. 너. 수진이는 바들바들 떨었다. 오빠, 왜 그랬어?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줬어. 그게 이유야. 예전엔 오빠가 나한테 제일 잘해줬잖아. 근데 언니 온 다음부터는 나는 없는 사람처럼 됐어. 수진이는 울먹였다. 나도 오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그래서 내 아내를 괴롭혔어? 도둑으로 몰았어? 집에서 쫓아냈어? 미안해, 오빠. 나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용서해줘, 오빠. 나 정말 잘못했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미안하다고 다야.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다. 내 아내를 쫓아낸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민주는 리모컨을 다시 들었다. 더 볼까?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녹화 영상. 3일 전 저녁 복도에 아내가 서 있었다. 작은 방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제 집인가요? 녹화 영상 2일 전 저녁 부엌에서 아내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차가운 밥, 국물만 남은 찌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쨍그랑, 쨍그랑. 텅 빈 부엌에서 혼자.
녹화 영상 1일 전 오후 현관 앞 수진이가 캐리어를 밖으로 밀어냈다. 언니, 그냥 나가세요. 아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수진아, 제발. 하지만 수진이는 문을 닫았다. 쾅. 아내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빗속에서 화면이 멈췄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었다. 수진이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미안해, 미안해, 언니, 미안해. 민주는 TV를 껐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민주는 천천히 돌아섰다. 수진이를 내려다봤다. 수진아, 오빠, 짐 싸. 뭐? 짐 싸서 나가. 지금 당장. 수진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오빠, 설마 네가 언니한테 한 것처럼 너도 나가. 오빠, 안 돼. 나 갈 데 없어. 언니도 갈 데 없었어. 그래도 넌 쫓아냈잖아. 오빠, 제발.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0분 안에 짐 싸.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버릴 거야. 오빠. 수진이는 민준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준은 수진이 손을 뿌리쳤다. 놔, 오빠, 놓으라고. 민준이 소리쳤다. 수진이는 손을 놨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준은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도, 민준아, 엄마도 반성하세요. 제대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민주는 돌아섰다. 아내한테 하세요.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었다. 어디 가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내한테요. 병원에 있어요. 문을 열었다. 아내 데리고 올게요. 그때까지 수진이는 이 집에 없어야 해요. 쾅.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수진이만 남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이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천장에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다. 차갑고 냉정하게 모든 진실을 비추듯이.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다. 코트를 대충 걸쳤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어머니가 뒤따라 나왔다. 수진아, 엄마. 수진이는 돌아봤다. 나 정말 가야 돼?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응, 민준이 말이 맞아. 네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엄마, 나 갈 데 없어. 고시원 알아봤어. 거기서 당분간 지내. 어머니가 봉투를 건넸다. 이거 당분간 쓸 돈이야. 수진이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엄마, 미안해. 나한테 사과하지 마. 네 언니한테 해.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민준이었다. 조수석에서 아내가 내렸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다. 민준이 부축했다. 수진이는 그들을 봤다. 언니. 아내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나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네가 언니가 느낀 기분을 알겠지. 오빠. 빗속에 쫓겨나는 기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기분. 갈 곳 없는 기분. 수진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이는 캐리어를 끌고 일어섰다. 뒤돌아봤다.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익숙한 대문, 익숙한 창문.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엄마, 잘 있어. 응, 전화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굴렀다. 철컥, 철컥.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집안,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딸, 아내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안해.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아내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딸아,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정말 몰랐어.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리고 나도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어머니,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내도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 정말? 네, 가족이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내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이제부터 서로 믿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고마워. 딸아. 둘은 한참 동안 울었다. 민준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았다. 어머니, 민준, 그리고 아내. 어머니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김을 피웠다. 따끈한 밥도 있었다. 많이 먹어, 딸. 어머니가 아내 그릇에 건더기를 가득 담아주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천만에.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챙겨줄게. 아내는 웃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민준이 아내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 여보.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잖아.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지켜줄게. 응, 믿어. 셋은 함께 밥을 먹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그리고 작은 웃음소리.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었다. 식탁을 비췄다. 밥그릇을, 국그릇을, 그리고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고 평온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미소 지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서로를 믿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남처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안에서 오해받거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